그 함수의 연속에 대한 언급을 제가 조금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극한값 구할 때 보통 함수값과 극한값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되려면 함수의 연속성이 좀 담보돼야 한다라는 거, 함수가 끊어져 있냐 이어져 있냐 이걸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함수랑 그렇지 않은 함수만 다루게 되면 문제가 파생될 게 몇 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문제 우리가 다루냐면 어떤 특정 구간을 정해요.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연속인 함수인 것도 특정 구간 내에서는 연속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변하겠죠. 그래서 구간 제한을 많이 걸 거예요. 이제부터 함수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간 제한을 많이 걸 거라서 구간을 우리가 기존에 알던 이런 형태의 구간을 표현하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좀 편리하게 표현하는 기호를 배울 거예요. 이걸 갑자기 왜 시작하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폐 구간이라고 불러요. 닫힐 폐자를 써서. 물론 이제 한자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최근 교과서에서는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폐 구간이 편하죠. 한 글자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은 닫힌 구간이라고 해도 되고 아마 학교 선생님들 다 폐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교과서에는 닫힌 구간이라고 나오는데 얘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여러분 대괄호 아시죠?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이거 좀 편하게 써보자 이런 얘기예요. 폐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니까 등호 안 들어가죠. 등호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소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열린 구간 혹은 개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엔 등호가 들어가고 오른쪽엔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반폐 구간 혹은 반개 구간, 교과서에는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 이거 있죠. 이게 등호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등호가 있는 쪽에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아마 헷갈릴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야겠냐? 선생님 5번은 왼쪽에 뭐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5번은 왼쪽에 뭐가 있어요. 그냥 생략했을 뿐이지. 뭐가 있어요? 음의 무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보다는 크고, 맞아요?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건데 여기서 음의 무한대는 반드시 무한대가 경계에 놓이게 되면 반드시 개구간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폐구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무한대라는 것은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지 실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거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구간을 그러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넘어가죠.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네. 자, 함수의 연속입니다. 함수의 연속은 말 그대로 아주 단순한데 함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래프에 끊어진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냥 아주 단순해요. 함수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 제한된 범위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구간을 사용하겠죠. 개구간이나 폐구간 이런 것도 사용하겠죠. 그래프에 끊어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의 끊어짐을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끊어짐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선생님 함수가 그럼 연속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겠네요. 맞아요. 네.
어떤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릴 줄 아는 그래프 몇 개 없어요. 지금 몇 개 없고요. 앞으로 더 배우긴 할 건데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함수의 개수가 그릴 수 있는 함수의 개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얼마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릴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연속성을 판정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판정할 수 있는데 구간 내에서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점에 대해서만 판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못한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프 못 그리면. 왜냐면 정의역이 아무리 좁은 구간을 잡아도 점은 몇 개 존재하죠? 무한개 존재하죠. 그럼 그 무한개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속성을 판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근데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만 연속성을 판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얘가 실선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뭐 미정계수의 범위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왠지 여기서 불연속일 것 같은데 이 불연속 후보 지점을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점들에 대해서만 연속성을 판정하면 아 내가 불연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지점에서 다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는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찾는 방법을 좀 이따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연속성을 판정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돼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연속성을 판정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쓰시오 라고 되는데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x는 a에서 fx가 정의될 것. fx가 정의된다는 것은 이 점이 함수의 정의역 내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fa가 존재할 것. 똑같은 말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x는 a에서 fx가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fa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가 존재할 것.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였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극한이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fa 있죠? 함수값 이거 하고 극한값 이 같을 때 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우리는 x는 a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봅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니까 한 번만 저랑 같이 해보죠. 알겠죠? 알겠죠? 함수의 연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연속 조건.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할 것. 따라하십시오. 함수값이 존재할 것. 극한값이 존재할 것.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점에서 연속인지 알고 싶으면 함수값 구해요. 극한 구해요. 극한이 안 구해져? 불연속이야. 알겠죠? 혹은 함수값을 구하려고 했어. 함수값이 없네? 불연속이야. 알겠죠? 함수값 구했어. 극한값도 구했어. 둘이 안 같아. 불연속이야. 알겠지? 근데 함수값 구하고 극한값 구해서 둘이 비교했는데 둘이 같아. 그럼 연속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매우 귀찮습니다. 매우 귀찮은데 왜냐면 불연속의 후보 지점이 한 5개 있어요. 그럼 5개에 대해서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졸라 빨리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보통 이제 훈련이 된 친구들 엄청 빨리 하거든요. 네, 빨리 하니까 이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졸라 빨리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제 불연속점을 실제 넣어놨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럭저럭 보이죠? 그럭저럭 보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연속입니다. x는 0에서 맞죠? 이게 지금 불연속이죠? 불연속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어요. 맞죠? 이게 지금 불연속이죠?
불연속의 이유가 뭡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요. 우극한은 0이에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에요. 0과 마이너스 1 같지 않죠? 네. 이게 지금 불연속이에요. 함수값 정의되어 있죠? 마이너스 1로. 극한값 우극한도 0이고 좌극한도 0이니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1과 0이 같지 않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3개의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래프는 불연속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 없이 특정한 점에서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편의상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기 이걸 1번, 이걸 2번, 이걸 3번, 이걸 4번이라고 적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약간 빈 공간이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연속이다. 두 번째 거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란 얘기예요? 불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불연속이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거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지 않다. 이제도 불연속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잘 묻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왜 정의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지금 연속으로 보여요? 불연속으로 보여요? 연속으로 보이시죠? 끊어진 데 있냐? 없잖아. 근데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즉 개구간의 범위에서는 확실히 연속인데요. A의 경우에는 좌극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연속이려면 극한이 존재해야 되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아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점에서 불연속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점에서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도 불연속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매끄러운 곡선에서 그냥 연속이에요. 이걸 불연속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연속으로 보기 위해서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을 새로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첫 번째 개구간 내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계가 되는 지점인데요. 맞아요? 네. x가 a일 때는 우극한밖에 존재하지 않죠. 이걸 그냥 극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x가 a의 우측 접근할 때 이 fx하고 fa가 같으면 이때 연속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x가 b일 때는 좌극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의 왼쪽 접근할 때 이 극한이 함수값인 fb하고 같으면 연속으로 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 fx는 폐구간 AB 내에서 연속이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도 연속인 겁니다. 불연속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새롭게 정의해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6번 넘어갑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일단 적고 얘기하죠. 이거 받아 적으세요. 두 함수 fx와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각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럼 다음 각 함수가 누구냐? 첫 번째 kfx 두 번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세 번째 fx와 gx의 곱으로 만든 새로운 함수 네 번째 fx와 gx의 몫으로 만든 새로운 함수
이 네 개의 함수가 전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근데 다 썼나요? 근데 막상 써놓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보던 거 같죠? 어디서 보던 거 같죠? 어디서 보던 거예요? 극한값의 성질 맞아요? 상수의 극한은 극한이 상수이다. 합차의 극한은 극한이 합차이다. 곱의 극한은 극한이 곱이다. 몫의 극한은 극한이 몫이다. 맞아요? 정확히 거기에서 온 겁니다. 자, 이거 증명할 건데 제가 딱 하나만 증명할 거고 증명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이 네 개 중에 딱 하나만 할 건데 뭐 할까요? 3번 할게요. 3번. 알겠죠? 네. 3번 하나만 딱 해보시면 나머지 다 할 줄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fx하고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준 겁니까? 이런 조건을 준 거예요. 동의합니까? 맞잖아요. 아니 x는 a에서 fx 연속이라는 말은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면 그 값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조건 만족한다고. 그럼 뭐도 준 거냐면 ga라는 놈도 이걸 준 거죠. 동의하시겠죠?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싶냐면 y는 fx 곱하기 gx라는 이 새로운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냐 이걸 보이고 싶어요. 맞아요? 자, 특정한 점에서 연속성 어떻게 판정한다고요? 첫 번째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함수값은 fa 곱하기 ga겠죠. 맞아요? 두 번째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죠.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 곱하기 gx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거 극한 수렴하죠. 이거 극한 수렴하죠. 그럼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해할 수 있죠. 수렴하지 않으면 분해할 수 없다고 진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알겠죠? 수렴하지 않으면 분해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수렴하니까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FA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G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FA와 GA의 곱이 되는 건데 이건 결과적으로 뭐가 같은 거예요? 함수값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증명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극한값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의 모양이 극한값 성질에서 나왔던 상수의 합차, 곱, 몫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 연속함수의 성질 1번 진짜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강력해요. 왜 강력하냐면 이게 증명되잖아요? 여러분들 y는 c라는 상수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 알죠? y는 x라는 1차 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 알죠? 따라서 모든 종류의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건 안 그려보고 연속인지 알 수 있는데 왜냐? 얘는 맞아요? 이거 연속함수죠. 이거 연속함수죠. 이거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끼리 곱하면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끼리 곱하면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연속함수죠. 이게 연속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다항함수는 상수함수와 y는 x의 가중합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적당히 몇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백차함수, 천차함수 다 연속이다라는 걸 그냥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극한값 성질 1번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의미한 성질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2번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일명 합성함수의 연속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고요. 항상 아주 잘 틀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질 먼저 적어볼게요. fx가 x는 b에서 연속이고 x가 a로 접근할 때 gx가 극한이 b예요. 이면
지금 되게 어려운 말처럼 써있는데 별로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 극한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극한기호 있잖아요. 이 극한기호는 이 G와 F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 극한기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A로 접근하면 이 GX가 어디론가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GX가 다시 F의 독립변수가 되니까 GX가 어딘가로 접근할 때 그 F의 값을 추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극한기호는 이 단순히 F에만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 G와 F에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극한기호예요. 알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fx가 x는 b에서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극한을 썼을 때 gx의 극한이 b죠. 그러면 이 극한기호를 이 gx에 동작시켰을 때 얘의 극한 자체가 뭐라는 얘기냐면 b란 얘기예요. 그럼 b로 접근한다는 얘기니까 이 f의 x가 b로 접근할 때 값을 보셔야 되는데 얘가 연속이라고 했죠. 연속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죠. 그러니까 f는 극한을 볼 필요가 없죠. 왜? 함수값하고 일치할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마치 이 극한기호가 gx 하나에만 동작하는 것처럼 쓸 수 있죠. 동의하시겠어요? 이걸 극한기호가 내부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알겠죠? 이 극한기호 자체는 외부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체인처럼 물려가지고 G를 통과하고 F를 통과하고 이 두 개 다 영향을 줘야 되는데 F가 이 GX의 극한의 위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뭐야? 그럼 함수값하고 같은 거잖아. 그럼 나는 F만 함수값을 구하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연속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속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증명을 좀 해볼 텐데 증명하기 전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하고 증명할게요. 기호로 막 쓰여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연속함수 형식 2번 합성함수의 연속성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F서클 GX라는 놈은 이런 놈이에요. 자, 여기 F라고 합시다. 여기 G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 어떤 X가 통과하게 되면 여기 걸쳐서 나오는 게 fx죠. 맞아요? 그럼 fx가 이리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 걸쳐 나오는 거는 G의 fx인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개념이죠. 맞아요? 근데 gx가 G 먼저 통과해야 되는구나. 섞어갑시다. 갑시다. 그러면 f의 gx 이게 되겠죠? 이것도 gx로 바꾸면 될 거고. 맞죠? 네. 그러면 이 x는 처음에 g를 통과하게 되죠. 그 다음에 f를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이 x가 g를 통과했을 때 이 g의 위치, 그러니까 이 함수 gx가 x는 a에서 연속인 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그리고 이 g를 통과하게 되면 f 입장에서는 뭘 독립변수를 받아들이냐면 ga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ga의 위치에서 fx가 연속이어야 이 합성함수가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들어오는 애가 연속이라는 얘기죠. 이걸 낚시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 한다고. fxgx가 x는 a에서 둘 다 연속이에요. 그럼 합성함수 f서클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냐? 이게 기억에 적혀있어요. 니은 fxgx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합성함수 g서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냐? 적혀있어요. 그럼 기억 니은 둘 다 틀렸거든요. 근데 왠지 학생 입장에서 왠지 둘 중 하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둘 중 하나 맞았다고 해버리죠. 그 디귿이 답이거든요. 디귿만 답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 함수가 들어가는 위치에서 연속이어야만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근데 아주 우연찮게, 그러니까 제가 혹시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는 학생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틀린 명제예요. x는 a에서
두 함수 fx, gx가 연속이면 f서클 g의 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틀린 말입니다 이건. g서클 f라고 써있어도 그냥 틀린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틀린 말이야. 알겠죠? 네. 그런데 이걸 제가 조금 내용을 첨가해서 옳은 명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옳은 명제가 만들어질까요? 여기를 연속이 고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옳은 명제가 돼버리죠. 맞아요. 또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다고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아주 우연찮게 GA가 A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확히 합성되는 위치에서 연속 물리는 거니까 연속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옳은 명제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속 가지고 명제 장난 엄청 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정호 편비문제 돼가지고 헷갈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틀리게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증명해 보십니다. 일단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뭘 끄집어낼 수 있죠? x가 a로 접근할 때 gx의 극한이라는 놈은 g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죠? 자, 우리는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냐 이걸 알고 싶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증명할 거냐면 이 합성함수의 x는 a에서의 극한이 결국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다. 이걸 이용해 증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극한으로 시작을 해보죠.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의 g의 x 이걸 구할 거예요. 알겠니? 알겠어요? 근데 fx가 x는 ga에서 연속이죠? 그러면 이거 극한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함수값 쓸 수 있죠? 그럼 극한기호 네이버로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f의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gx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gx라는 놈은 x는 a에서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극한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함수값 쓸 수 있죠. 그러면 f의 ga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합성함수의 극한값하고 합성함수의 함수값하고 같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f서클 g의 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죠. 5분만 쉬었다 합시다.